광명정치요법에서 밴드 테라피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밴드라고 하면은 뭐 역도사니 허리벨트에서부터 뭐 의샤의 머리벨트, 또 이제 팔에 여러 가지 벨트 많잖아요. 또 각반, 이렇게. 오늘은 각대요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그 흉곽을 묶어주는 흉곽 밴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대란 무엇인가? 각대. 폭은 한 5cm 정도, 그리고 길이는 한 75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안에 벨크로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어디에나 이렇게 붙이게끔 좀 조여서 그건 또 이게 탄탄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이 각대를 그 여행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 메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체공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각대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필수품이라는 건데, 근데 바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세가 바르다는 척추골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세가 가슴이 펴지고, 이 바른 자세가 왜곡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바른 자세는 그냥 물리적으로 뭐 외상에 의해서만 이렇게 바른 자세가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인체의 오장육부, 생명 유지를 해주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아도 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 여러 가지 방광경 유혈을 생각할 수 있죠. 심장 나쁘다 그러면 흉추 부위라든지, 그리고 또 뭐 대장이다, 뭐 간이다 했을 때는 그 경락 줄기상에 있는 어떤 근육과 인대 같은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왜곡이 나올 수도 있음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체의 이상적인 전후 만곡도부터 좀 바른 자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각대의 쓰임새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체는 그 수직으로 이렇게 세로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뇌의 완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전후로 이 S라인을 그은 어떤 만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이상적인 만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장에는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경추에서는 경추 전방으로 휘어 있어요. 경추가 6번까지 전방으로 쑥 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뇌에 대한 완충작용이 이제 되고 오관의 기능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추에서는 둥근 베개를 이렇게 목에 베는 경침요법이 쓰이기도 하죠. 물론 그때도 각대를 맸을 때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각대를 매줌으로써 다른 근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 나 있지만 한 속으로 딱 잡히잖아요. 그 묶어주면은 훨씬 잘 서 있고 그런 의미가 있죠. 흉추에서는 흉추가 이제 후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흉곽을 형성해서 그 안에 심장과 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횡력이 약해요. 상자 같은 것은 발로 툭 차면 쑥 들어가죠. 그것처럼 횡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함몰 흉추가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함몰 흉추 부분은 흉곽대로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보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요추는 좀 가장 튼튼하고 또 외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요추 5개가. 그것은 전후, 좌우, 굴곡 이런 모든 운동에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추는 또 요추 2번, 3번에서 가장 앞으로 전만이 되어 있어요. 전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만도가 피로에 의해서 자꾸 뒤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그 요침요법을 하게 됩니다. 허리 뒤에다가 베개요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침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S라인이 바로 되고, 바로 된 S라인은 다시 생명의 리듬을 되찾게 해요. 요추가 그 요침에 의해서 그 S라인 전체가 좋아지는 그 원리는 그 5종류의 척추 중에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추, 흉추, 요추 세 번째지요. 미추, 선추, 요추. 그래서 요추를 가리켜서 S라인의 피봇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골과 미골은 이 둥그런 이게 후만을 이루고 있는데, 성골 엉덩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미추가 성골 미골이 좀 당겨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문을 당겨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당겨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에 있는 뇌하고 뇌 가운데로부터 연결된 척수, 그 안에 척수액이 들어있거든요. 이 척수액이 순환이 잘 되어야 뇌가 프레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골이 성골호흡법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침요법, 흉곽대요법, 예, 또 뭐 요침요법, 그리고 7페이지에서는 성골호흡법 나오죠. 그 성골을 눌러줘도 좋은데, 이렇게 손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눌러줘도 좋은데, 각대를 무릎에 메고 힙을 쭉 들어 올렸다가 어떤 쿠션 있는 어떤 베개라든지 우리 백마스터 3에 팍 충격을 주게 되면은 성골호흡이 굉장히 촉진됩니다. 이로써 이제 뇌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인체의 그 전후의 이상적인 망곡도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골반에 대한 어떤 그 바른 자세라는 기준에서 그 골반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조금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골반이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요 바른 자세의 기본이 어디냐 했더니 요 전상장골구, 여기 앞에 라인하고 이 치골결합, 여기 이렇게 일치를 직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직선을. 네. 이렇게 되면 좋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측면에서 보아서 일직선 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성골의 각도가, 이 오요추 하단의 각도가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이 각도하고 이 수평선하고의 각도가 30도가 되면 또 좋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제 기준의 선에서 이 미골단은 앞에 치골결합이라고 있죠. 치골결합의 중간하고 일치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고관절과 골반을 이렇게 잘 살펴주는 것이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성골각이 이렇게 쏟아지려고 앞으로 좀 넘어지려고 하는 이 30도를 유지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골각이 하나도 없이 수평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기초 위에 오요추가 쌓이니까 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러면은 고정만 되었지 여러 가지 역학적인 어떤 다이내믹이 없어요. 약간 30도 각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근들이 긴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성골호흡이 있습니다. 성골호흡의 기초가 바로 성골각 30도와 관련됩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창의력이라 할까,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각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골반각, 또 출산 시에 뭐 여러 가지 뭐 횡경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러한 불안전성에서부터 이를 극복하고 나가는 과정에 인간으로서의 이제 어떤 그 문제와 인간으로서의 어떤 창의성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내서 다른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광명 정치요법 2라는 책자, 이 책자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대요법을 좀 더 접근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대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가? 먼저 다리, 무릎 위를 묶어줌으로써 고관절이 이게 대퇴골두, 다시 말해서 고관절 와에 잘 밀착되도록 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딱 잡아주니까 이 다리를 모아주는 근들이 치골근, 내전근, 또 내전근에는
장단내전근, 또 대내전근, 큰 분류들이 있어요. 이런 근들이 조금 계속 로드를 걸었었는데 멍해를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긴장되어 있거나 이완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근육이 숨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육이 생각한다,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실제 근육이 웃어요. 웃음소리가 안 들리지만, 예, 또 근육이 좋으면 미소를 짓습니다. 근육이 싫으면 짜증도 내고, 예, 슬프면 울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각대 치료 원리는 먼저 대퇴골을 밀착시킨다, 내전근들에 대한 휴식을 준다, 그리고 또 선장관절의 상하 인장력을 무릎을 마찰점으로 해가지고서 무릎이 쑥 연결된 고관절 있죠? 고관절이 연결된 데가 장골입니다. 장골 측면이에요. 거기에서 선장관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두 무릎이 묶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장관절이 체중 축소 부위고 자골신경통이 대단히 그 영향을 주는 그 관절인데 거기에서 그 층하 현상을 이렇게 탁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그 치료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리들을 응용해서 이제 각대의 그 적용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침요법은 누누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또 설명하느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요침요법이 왜 이 각대를 메고서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근육들이 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인체 전후 망곡도에 있어서의 피봇에 해당되는 요추 2번, 배꼽 뒤를 다시 올려줌으로써, 전만을 다시 올려줌으로써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과가, 우리가 디스크 중에서 제일 많은 디스크가 오요추 협착입니다. 룸바 5 네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영어로 써져 있는 진단서들을 많이 보는데, 그 오요추 협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침요법이에요. 네. 그러면서 선장관절의 변이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침요법에 쓰이고, 근데 요침요법에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광명수지침요법하고도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수지침은 우리 손을 인체하고 대비시킴에 있어서 이 가운데 중수고를 5종류의 척추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 여기에서 요추 2번 옆이가 신유지실이잖아요. 바로 여기 신장점입니다, 이게. 제가 신장점이라고 이렇게 밝혀놓으니까 중국에서 붙어 있는 중수골요법에 그 요태점 이런 거하고도 일치가 되는 면이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넘나드는 어떤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침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손을 쑥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웅기호흡이라 그래요. 호흡과 함께 쑥 눌러주는 거예요. 손으로 마시고 내쉬고 이러한 동작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뭐 시술할 때는 이제 요침을 시켜주고 시술가가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해줌으로써 이 골기가 대단히 살아나고 오요추 협착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요추 협착은 쉽게 치료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다각적인 어떤 그 원리들이 동원되어서 정성을 여기다가 부었을 때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하여튼 요태점 활용과 요침요법, 이때는 반드시 각대를 매주고 한다. 요침요법을 한 다음에는 복부를 또 많이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 눌러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대로 또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적극적인 건강법으로서 붕어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종합병원에 아무리 뒤져봐도 물고기가 디스크다 혹은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가축병원에 가봐도 돌고래가 디스크로 누워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들이 허리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꼬리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붕어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때에도 무릎의 마찰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붕어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선장관절, 선골하고 장골을 이루는 선장관절의 좌우변이, 이런 것들이 잘 털려준다는 이야기죠. 척추마디가 작용이 돼요. 척추마디가 부드러워져요. 척추 위에 제일 위에가 어디죠? 대추입니다. 흉추의 경추의 7번 흉추 상단 대추. 그 옆에 또 뭐 대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척추 건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척추 전체의 마사지입니다. 우리 그 백마사 3로 이렇게 척추 지압기로 굴려주는 것도 아주 시원하잖아요. 보통 한번 이렇게 굴려주게 되면은 아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도 굴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새우등 운동이에요. 새우처럼 하면서 이 포즈를 취하면서 각대를 무릎에 메고 이렇게 전후로 굴리다가 앞으로 팍 서주게 되면은 성골이 작용되죠. 성골호흡이 촉진되고 뒤로 넘어지듯이 이렇게 완전히 목까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뒤로 넘어가면 척추 전체와 함몰흉추 부분이 또 좋아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깊은 그 어떤 그 학술적인 어떤 바탕과 실제 정치요법의 실전에서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측만증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기에 책가방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 아직 그 안착되는 과정에서 측만증이 많이 나타나요. 측만증에는 감돈 척추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마른 목골로 굽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척추 골반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히프 라인이 차이가 납니다. 16쪽에 나와 있죠. 이런 경우도 아까 붕어 운동과 새우등 운동, 백마스터 3의 척추 지압기 사용,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다리 길이 차이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부인과 질환들이 좀 많습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 난 경우, 특히 왼쪽 다리가 길어요. 왼다리가 길다는 이야기는 광명정치법에서는 왼다리가 길기 때문에 센터로부터 이렇게 고관절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 R이 이 R-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반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긴 다리 골반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그러한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 부인병은 L형인 경우가 많다. 왼쪽 골반이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각대를 메고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부인과 치료를 다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산부인과만 막 다니고 또 어디 약을 먹고 하면 그때는 좋아져요. 좀 있으면 다시 또 문제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낫지? 당신의 다리 길이를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대가 부인과 질환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인들의 어떤 골반 관계는 출산 시에 이제 산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치골결합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는 벌어지니까 뒤에는 어때요? 선장관절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관계에서 안착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럴 때 급하게 뭐 일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러면은 산후통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온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각대를 좀 매준다. 각대를 메고서 있어서 이렇게 그 산후조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각대는 여행 중에 꼭 하십시오. 골반 빠지려고 하는 것이 적어요. 근들이 많은 그 근들이 쉽니다. 특히 골반을 잡아주는 근들이. 그리고 또 안짱다리를 또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이 안짱다리를 잡음과 동시에 무릎에 자극을 주는 그러한 그 각대의 힘은 성장점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키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각대요법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키만 키우는, 청소년 키만 키우는 그런 그 체형교정 사장님이 저에게 각대를 자기 그 상호를 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주문해 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 공시생이라고 그러대요. 공무원, 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그 어떤 그 시험 패스의 관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려면은 이게 각대를 메고서 이게 앉아보면은 조금 더 피로가 덜 쌓이고 정신의 집중도도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호흡 편하고 횡격막 호흡 쪽하고 또 이제 흉곽대하고도 조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요침 말고 그 흉추베개라는 것이 또 있어요. 가슴을 딱 펴주면서 등에다가 특히 7번 그 흉추가 거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 격유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네, 횡격막. 그 근처에 이렇게 걸리게 방석을 접어가지고 대주고 각대를 딱 메고 하늘을 이렇게 쏙 들어 올린 다음에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기 백배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장이 쪼여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